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자, 오늘 영상은 내 채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수학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내 공법은 일단 고3 때 수능 수학 6등급 받았던 나를 1등으로 만들어서 무려 이투스에 박제시킨 그런 공법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 평범한 외모에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고 잘생긴 수많은 의대생들 아니면 스카이생들 공부 유튜버가 있는, 그리고 무려 인강을 촬영하시는 강사분들이 유튜브도 하시는데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당당하게 한 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공법이고, 이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진 비대면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미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밑바닥에서 이제 1등급 만점까지 끌어올린 공법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한 공법은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정말 효율적인 공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영상 길다고 막 심노잼 영상이라고 끄지 말고 이 영상만이라도 끝까지 봐봐. 솔직히 이 짧은 영상도 끝까지 못 보던 정신력이나 집중력이면은 뭐 성적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갈 것 같지도 않잖아. 이것이 수학이다. 자,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오는 수학 공법 영상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야. 예시도 하나 없고 영상을 다 봐도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은 영상들, 아니면 재능충만 가능한 그런 공법, 아니면은 진짜 비효율적인데 막 시간을 막 갈아 넣어. 그래가지고 와, 이건 영상만 봐도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마음 들게 하는 공법. 자, 내 공법을 말해주기 전에 분명히 강조할게. 내 공법은 뭐 의대 공부법, 뭐 서울대 공부법, 뭐 상위 0점 몇 프로 공부법, 이런 것처럼 이제 재능충 금머갈들이 이제 본인이라서 할 수 있었던 잘난 척 하기 위한 공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 같이 고3 때 수능을 6등급, 내신 5등급이었어. 그렇게 수학을 못했던 나를 수학 강사로 만들어준 공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만 혼자 공부를 독하게 해서 가는 공법이 아니었어. 내가 수포자 전문 강사로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도와준 공법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은 수학 공법을 물어보는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수 있는 영상이 될 거야. 체계적인 공법이니까 뭐 필기라도 하면서 영상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먼저 3등급 이하인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를 말해줄게. 자, 먼저 개념 공부를 해. 뭐 보통 강의를 듣겠지.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어. 뭐 웬만하면 다 맞거나 뭐 한두 문제 틀리고 뭐 할만하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지? 다 틀려.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뭐 답지나 뭐 해설을 보고 또 고쳐봐. 아, 이제 풀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까먹어. 너희 한 달만 지나도 그 응용 문제 보면 다시 못 푼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다시 개념 공부부터 시작해. 얘들아, 이렇게 계속 까먹는 휘발성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어. 이 의미 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방법이 필요해. 이 영상에서 너네한테 알려줄 내용은 그 정확한 방법인 수학 공부에 대한 전략이야, 전략.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얘들아, 너에게 맞는 전략 없이 너희가 못할 공법을 따라하기 시작할 때부터야. 뭐 국평호 대평호라는 말 있잖아. 국민 평균, 대한민국 평균이 5등급이라는 얘기야. 자, 근데 얘들아, 뭐 TV나 유튜브에서 너네한테 공법 말해주는 그 사람들, 뭐 의대 공법, 서울대 공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위 뭐 0.01%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했던 공법을 너네가 봤다고 해가지고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인 너는 따라 할 수도 없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너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제일 안 오른다고 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 가장 싫어하는 과목 투표하면 맨날 수학이잖아. 그 이유가 얘들아, 공부할 때 전략을 안 짜서 그래. 얘들아, 열심히만 해서 오르는 과목이 아니야. 정확한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3등급 이하인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지 너희한테 맞는 수학에 대한 공부 전략을 말해줄게. 자, 먼저 개념 공부에 관한 내용이야. 너희도 개념 공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들, 뭐 강사들, 선배님들도 뭐 이제 막 개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얘들아, 개념 공부할 때 예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 온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는 뭘 모르냐면은 복습하는 정확한 방법을 몰라. 너네 개념 수업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복습해와라 이러면 뭐해? 보통 안 하고, 해도 이제 책 한번 펴가지고 쓰여있는 내용 이제 쓱쓱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이거 다 오늘 배운 건데 알겠네 하고 덮잖아. 얘들아, 이게 개념 공부 복습을 한 거야? 당연히 아니지. 이게 너희의 휘발성 공법의 개념 단계에서 지금 잘못 행해지고 있는 내용이야.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복습 방법을 모르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고 공부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자, 내 수학 공부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아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아니, 개념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안다는 게 대체 뭐냐? 자, 확실하게 말해줄게. 네가 딱 한 달 전에 배운 내용을 강사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은 개념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아는 거야. 이런 수능 때까지 안 까먹어. 자, 그럼 또 이렇게 말해. 아니, 그거 공부 잘하는 재능충 금머갈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해라, 언제 해라, 내가 딱 정해주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6등급, 7등급 받았던 내 수강생들도 몇 달 지나면 이제 설명 되게 잘하거든.
자, 근데 이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아끼는 방법이고 좀 유튜브에 공개로 말하기는 좀 꺼려져. 그래서 여기 보이는 카톡으로 이제 뭐 학생증이나 온클 같은 걸로 이제 강사가 아니고 학생인 걸 나한테 인증해준 다음에 이제 개념공법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면 내가 보내주도록 할게. 사실 이전에 이제 조회수 80만짜리 영상에서도 카톡을 이렇게 공개한 다음에 카톡 하라고 해서 사실 내 카톡이 터졌거든? 근데 그래도 이 방법을 공개하기는 싫어가지고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할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고 치자. 그 문법을 통해가지고.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단원을 강사처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었어.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야. 너희가 좀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 자, 다음으로 설명해준 내용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또 먼저 너희가 하는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없는 잘못된 문제 풀이부터 얘기해줄게. 자, 학원에서 뭐 개념 수업을 듣겠지. 그다음 뭐 센이나 RPM 같은 이제 유형별 문제집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맨 위에 대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줘.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 너네 집에서 풀어와라. 그러면은 집 가가지고 이제 풀어보고 이제 쉬운 건 풀리는데 좀 어려운 건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학원 다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해설 듣고 끝. 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요? 이거 잘못됐어 얘들아. 얘들아 문제풀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몇 달 뒤에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공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이제 기억으로 문제를 암기하는 공부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암기한 문제만 풀 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은 다 처음 보는 문제잖아. 당연히 암기를 못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너네가 암기가 아니라 너희의 추론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돼. 자, 추론 능력이 뭐냐면은 너희가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너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추론 능력이거든. 킬러 문제 같은 데만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도 들으니까 추론 능력이 고난이도 문제로만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얘들아 추론은 처음 보는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수학적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능력을 굳이 어려운 문제로만 해야 돼? 애초에 어려운 문제를 너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추론을 못 키워.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풀면서부터 이 추론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지금 너희가 하는 문제풀이 방식으로는 추론 능력을 못 키운다는 거야. 자, 아까 말한 대로 너희 학원에서 이제 뭐 센이나 RPM 같은 유형 문제집에 맨 위에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주잖아. 이거 한 문제씩 왜 풀어주냐면은 개념 나간 다음에 문제풀이 너네한테 딱 시킬 때 너네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몰라서. 근데 얘들아 이 상황에서는 강사랑 학생들 모두 다 불만족을 해. 강사는 이거 내가 개념 가르쳤는데 애들 왜 못 풀지? 이러고 학생들은 나 이 선생님한테 방금 개념 들었는데 문제 하나도 못 풀겠어. 이 사람 못 가르치나? 이런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는. 그렇게 한 문제씩 풀어주면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은 애들이 손이라도 되잖아. 그냥 위에 문제만 접근 똑같이 하면 되니까. 뭐 응용 문제도 조금 툭툭 건드려 보긴 하고 어려운 건 안 되겠지만 그럼 아까보다는 강사나 학생이나 만족을 하겠지. 자, 근데 이 방식이 뭐라고? 문제를 암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없는 공부고 문제가 조금만 응용돼도 너네가 손도 못 대는 이유라고.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면 저게 납득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 아니 우리 학교 주변에 학원 선생님들 다 저렇게 시키고 전교 1등 쟤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만점 받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은 너네 뼈를 좀 때려야 되는데 너네랑 그 사람들이랑 지금 수학적 능력의 차이가 있어. 너네 학원이나 학교에서 오늘 처음 배운 개념에 대해서 문제 막 혼자 쭉쭉 푸는 애 있잖아. 개념만 듣고 막 기본 문제 다 풀고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응용 문제도 푸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애들. 자, 이런 애들은 그냥 유형별로 그렇게 한 문제씩 풀어주면은 저게 저렇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수능 능력을 알아서 키운다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이 수학 할만한데 하면서 이제 막 수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너네 수학 가르치는 분이 되는 거야. 맞잖아. 너네 중에 수능 잘 봐가지고 막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너네 수학과 갈 사람 있겠어? 없잖아. 근데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냐고. 수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똑같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잘 가르쳐. 자, 근데 수학을 공부했는데도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 나오는 너네. 이제 너네 같은 수학 바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미치시는 거지. 아니 개념을 가르쳤는데 문제를 왜 못 풀어? 한 문제 이거 알려줬는데 왜 조금만 바꾸면 왜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는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못 키우는 기형적인 강의가 좀 주류가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나는 수업을 할 때 절대 먼저 풀어주지 않아.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쉬운 문제부터 무조건 학생들이 풀어보라고 생각할 시간을 줘. 문제 보면서 생각해보라고. 당연히 처음에는 문제를 못 풀어. 풀라고 해도 막 이상의 방향으로 가.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항상 해줘. 생각할 시간을 주고, 길게는 안 주지. 생각할 시간 주고 문제에서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추론 과정을 말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못했으면 이 개념이 부족한 거다.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되게 기본 문제부터 해주면은 정말 신기한 게 이제 학생들이 추론 능력 자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처음 보는 단원, 오늘 진짜 개념을 딱 배웠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추론하면서 문제풀이 시도해보고 결국 맞추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지. 자, 이게 추론 능력을 키우는 수업 방식인데 이 수업 방식 말고 너희 스스로 문제를 풀 때도 이 추론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너희 센 한번 다 풀면은 다시 풀면은 다 맞출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당연히 아닐 거야 얘들아. 나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얘들아. 당연히 아닐 거야. 한 4단원, 5단원쯤 가면은 1단원에 있는 어려운 문제 다시 풀려면 못 풀 거야. 물론 뭐 3회독, 4회독 복습하면은 뭐 풀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실력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풀이가 암기가 된 거지.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그래.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자, 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공부를 못 해본 적 없는 사람들. 3등급 이하는 뭐 방법 필요 없고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3등급 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양은 많고 시간은 적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해서 3등급이 나왔으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방법이 고쳐야 할 때까지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무슨 조언이야. 자, 아무튼 자, 그 효율적인 방법인 문제 푸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답지를 보는 방법인데, 너희가 문제를 풀고 답지를 볼 때 이 추론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답지를 보질 못해. 그냥 봐. 그냥 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3등급 이하인 너네는 오답노트 만들지 마. 굉장히 비효율적인 노트야. 야, 너네 기본 유형 문제집만 풀어도 막 우수수 틀리는데 무슨 오답노트야. 야, 어떤 애들은 그 문제집이 이만한데 오답노트가 뭐 두께가 이만하다니까. 더 두께가, 오답노트가 두께가 더 두꺼워. 이거 뭐 복습은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몇 문제 안 틀리는 애들이 그 몇 문제 안 틀리니까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만드는 건데, 그런 애들 오답노트 한다고 너네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 해봤자 시간은 시간대로 드는데 점수는 안 나와가지고 존나 억울하다고. 자, 그래서 대체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 아무 문제나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나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이제 19번으로 출제된,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미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들어봐. 그러니까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 자, 너희가 이 문제 틀려가지고 답지를 보거나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의 미분 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은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제 함수를 해석했을 때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가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계산하면 그냥 A가 6이 나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답지나 해석 강의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걸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덮으면은 이게 완벽하게 암기 형태로 공부한 거라고. 자, 왜냐면은 너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 공부를 안 했어. 너희가 문제를 틀린 이유는 항상 증가하려면은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발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 2차식을 이렇게 함수를 해석해가지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발상을 못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어. 자, 물론 답지나 해석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네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너 혼자 생각을 안 했다고 지금.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있고 답이 있는데 이게 계산 과정이라고 하면은 너네가 이 계산 과정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게 중간까지는 너네가 잘 했었고 뒤에 계산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모르는 발상,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푼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 증가하면은 미분의 계수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시 네가 이것만 알았으면은 이 뒤에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너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문제 전체에 대한 해설을 공부해야 돼? 아니면은 이 내용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이 부러진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오답노트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오답노트 너네 어떻게 해? 오답노트 문제 다 쓰고 해설 쫙 다 쓰고 시간 낭비라는 거지. 만들고 나서도 이거 어떻게 복습해야 돼? 이러고 있잖아. 진짜 애물단지라는 거지.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발상을 못해서 틀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것도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적어두는 건 되게 좋아. 그래서 나는 내 학생들한테 오답노트라는 게 아니라 발상노트라는 거를 쓰게 해. 이제 발상노트는 내가 만든 건데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발상을 내가 왜 몰랐는지를 정리하는 노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만 더 자세히 이 발상노트를 설명해 주자면은, 자, 대부분의 문제들이 얘들아 조건 해석, 발상, 연산, 이 순서로 돼 있어.
물론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 여기서 다시 일로 가서 뭐 발상을 몇 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야. 자, 조건 해석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바로 문제에 쓰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 좀 어려운 문제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고 해석하는 걸 이제 조건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발상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해석한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발상. 그 다음은 이제 연산이야. 여기는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아니면 뭐 좀 복잡한 뭐 미적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연산이라는 거지. 솔직히 6등급 이런 애들도 그냥 개념 수업 한번 잘 들었으면은 킬러 문제에 대한 연산은 할 수 있어. 발상이 안 되는 거지. 너희가 계산 실수했다. 이거는 계산 실수는 이 연산에 틀린 거야. 자, 발상 노트는 뭐다? 발상 노트는 여기에서 이 발상 이 내용만 쓴다는 거지. 이 내용만.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 실수 같은 건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발상이 아니잖아. 그건.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이제 너네가 기억할 만한 내용 정도 써놓으면 좋고. 사실 발상 노트는 내가 만들었긴 했지만 뭐 정확한 정답이 있는 공법은 아니야. 이제 쌤같이 쉬운 문제는 뭐 발상이 뭐 한두 줄이면 끝나는데 수능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상 자체를 하기 위해서 과정 전체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두 친구의 발상 노트 내가 올려줄 테니까 자, 궁금하면은 일시정지 한번 해가지고 봐봐. 자, 이 발상 노트는 너희가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추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노트를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런 발상을 생각 못했지. 아,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발상해야 되네. 이렇게 복습만 해도 너희의 추론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내가 너네한테 항상 말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너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늦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아니, 나도 구독자 늘어나는 재미 있어야지 계속 이런 영상 찍을 거 아니야, 그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지금까지 땅우쌤이었어. 땅빠.